안녕하세요. 우리 관광 소비자 행동론, 관광객 행동론 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 주 다뤄야 될 그 주제는 뭐냐면 관광객 정보 처리 과정. 어떤 그 우리 관광객으로서 정보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지, 그걸 또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이해를 하는지, 그리고선 그걸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정보를 갖다 처리하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그 정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뭐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정보 받아들이는 게 뭐죠? 우리 오감으로 받아들이죠. 오감. 그게 오감이 뭐예요? 시각,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청각, 그쵸? 맛, 어떤 미각, 그 다음에 냄새, 후각, 그 다음에 피부로 받아들인 촉각. 이렇게 각각의 그 오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오감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감각 작용별 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이 각각의 그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특징도 살펴보고, 그렇죠. 그런 정보에 어떤 자극에 노출이라는 그 개념이 있겠죠. 우리가 그 자극에 노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감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근데 시격이라든가 아마 여러분들 시격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런 의미들을 좀 한번 파헤쳐보고 어텐션 하는 과정, 오감으로서 정보는 들어가지만 우리가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어텐션, 그다음에 지각적인 조직화, 뭐 지각적인 해석, 요거 이제 바로 드린 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평가 내리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죠. 기억이라는 것은 저장이잖아요. 그래서 저장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또 펼쳐가는 게 좋은가. 제가 그랬죠. 이 그 관광객 행동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어떤 연구해야 되는 그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뭐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전략을 갖다 펼치느냐. 그렇죠. 그 와중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슈퍼마켓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슈퍼마켓이나 마트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 안 가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편의점 말고 다음에 이마트라든가 대형 마트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식품점 같이 돼 있는 동네의 슈퍼마켓이라든가 다음에 뭐 롯데 슈퍼마켓, 뭐 이마트 슈퍼마켓,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층짜리만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실 때 맨 앞에 우리 입구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 맨 앞에 슈퍼를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뭐가 제일 먼저 진열돼 있어요? 가장 먼저 진열돼 있는 것들은 여기 이미지와 같이 뭐예요? 좌측 우측에 보게 되면 색깔이 잘 나타나는, 색이 잘 나타나는 대부분이 90%가 과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과일로 되어 있지 않다라면 거기 그 가게는 그 슈퍼는 그 샵은 진열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입구에 여러분들 앞으로 좀 다녀보세요.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마트들, 동네 마트들 가보시게 되면 맨 앞에는 꼭 과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 빨간색의 과일들, 노란색의 과일들, 파란색의 과일들, 여러분들 딸기를 보거나 어떤 오렌지, 레몬을 보면서 들어가 보시면 입안에 침이 생깁니다. 즉 뭐냐면요, 맨 앞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과일들을 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오감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줍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서 과일을 보게 되면 야 저거 맛있겠다, 요건 어떻겠다, 시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극을, 미각과 시각을 갖다가 아주 자극을 줘, 즉 오감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것이 관련이 별로 없는 공산품들은 쫙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와 연결되면서 먹는 것 쪽으로 쭉 빠지게 돼 있는 게 일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소비자가 들어가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리스트에 없었던 과일이라든가 먹는 것들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걸 또 땡기는 것이 나중에 다시 성격하지만은 들어가면서 형성되는 게 또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그럼 또 집게 되죠. 들어오면서 우리는 오감을 갖다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식 코너에 가면 집는 습관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자극을 받은 거죠. 과일이라는 그게 정보예요. 과일을 자극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케팅 정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출근을 하든 학교에 등교를 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지하철 타든 버스를 타든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수백 건의 뭘 봐요? 광고를 봅니다.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핸드폰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정보, 즉 자극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텐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자극을 광고에서 외부에서 자극을 주게 돼 있거든요. 외부에서 투입이 시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이 마케터들의 통제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마케터들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극이 되게 되고 우리는 그 오감들이 거기에 노출이 항상 돼 있어요.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죠. 노출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갖고 이해를 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해석을 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그걸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기억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는 자극이 들어와서 노출되고 거기에 내가 어텐션을 하게 되고 어텐션을 하게 될 때는 내 지난날의 기억 속 학습이 필요한 거죠. 어떤 학습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기존의 어떤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스탠다드,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거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다시 보유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거를 우리 오늘 배워갈 겁니다. 자, 정보 처리 과정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감각의 자극, 빛으로서, 소리로서, 냄새로서, 맛으로서, 감촉으로서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수용 기관을 이 오감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다. 눈, 코, 귀, 코, 입, 피부로서. 여기에 모든 오감 기관들은 다 그 자극에 노출이 돼 있어요. 저절로. 그냥 노출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막을 수가 눈 감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귀 막고 다닐 수는 없죠. 그렇죠? 귀 막 물론 요즘은 우리 여러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보게 되면 그 뭐죠 이어폰을 갖다가 다 달고 다니시니까 끼고 다닌다 그래야 되죠.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끼고 다니다 보니까 청각이 저기 되지만은 어찌 됐건 거기서도 결국엔 노래를 듣든 유튜버를 보든 영화를 보든 또 광고 또 듣죠. 여튼 이렇게 다 돼 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텐션하는 판 상태가 된다는 거죠. 어텐션하는 그렇지 그걸 지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요.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고 우린 저장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극은 뭐냐?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구두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극의 형태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외부적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감 기관을 통해서 뜨고 여기서 우리는 감각의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감각기가 오감 기관들이 저장을 해요. 저장을 길게는 한 4초, 짧게는 한 1초 동안은 눈이나 귀나 이런 데서 다 저장을 했다가 다 소멸화 시킵니다. 뭐가 안 되면 주의가 안 돼. 어텐션이 안 되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어텐션이 돼서 이거 저거 내가 보고 싶었다 이런 개념이 된다라면 지각으로 이제 바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지각을 과정에 들어가게 돼. 그러면서 저거 내가 관심 있었던 거였어. 저거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야.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해석을 하고 저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수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 요거가 정보 처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수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억장치 속으로 여러분의 하드 디스크 머릿속에 뇌로 집어넣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선 시각부터 볼까요? 제품 구매 시에 시각이 가장 많이 의존해요. 90%.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장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복장이. 뭐 화려하게 입으라는 게 아니라 복장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감각의 의존도가 우리가 시각의 87%를 작용을 합니다. 의존하는 것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시각이 87%나 차지해요. 그 다음에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등하게 이 시각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메라비안 법칙이라고요. UCLA 컬럼비아 그 대학 교수 알버트 메라비안 분인데 첫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분이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었어요. 그중에 시각적인 요소가 55% 차지하더라. 첫인상을 하는데 시각적인 목표가 55%나 차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크요. 그 다음에 청각이 38%. 막상 그 내용은 7%밖에 차이질 못해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는 이게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93%나 돼. 93%. 거의 다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첫인상을 결정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걸 할지 말지 어떤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겉모습을 보고 내리는 판단이 50%. 이만큼 시각적인 영향력이 되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장을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 청각은 어떠냐? 음악은 소비자들의 그때 이 긴장을 이완시켜주거나 이완시켜주는 거, 자극을 주거나. 청각은 듣는 것은 이완을 갖다 음악을 들으면 완전히 이완이 쫙 되죠. 아주 편안하죠. 그런 다음에 어떤 영화나 볼 때 이런데 공포스러운 것도 이렇게 듣게 되면 아주 그냥 수축이 되죠. 그 반대로 그냥 자극을 준다. 완전 수축되거나 이완되거나 하는 것이 음악, 그 청각의 이게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이용한 것들이 되게 많죠. 음악을 이용한 어떤 치료 같은 거, 어떤 음악을 이용한 그 마케팅 같은 거. 공장 근로자들도 결근이 감소되고 소화 그 닭의 그 우유나 달걀의 생산이 증가가 되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계속 얘기가 나올 거지만은 백화점이라든가 패스트푸드점 분명히 나오는 음악 소리 다릅니다. 그러면 그리고 백화점도 오전에 트는 음악 소리와 점심 때 트는 음악 소리와 저녁 때 트는 음악 소리가 다 다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음악은 긴장을 시키거나 수축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이완시키거나 수축을 시키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후각, 감정을 가장 자극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기억을 뽑아내요. 다시 와, 저 빵 되게 맛있었는데, 와 벌써 이 사람 그 이미지 표지를 보십시오. 그냥 너무 행복해하네요. 진짜 행복의 최상을 달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후각이라는 게 후각 마케팅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서 감정을 자극시켜주는 가장 그 우리 오감 중에 그 후각이고, 그다음에 그 기억을, 그 감정에 빠져들었으니까 우리가 과거로의 회상을 잠깐 하죠. 저 빵이 되게 맛있었다, 맛없었다, 이런 거를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너무 행복하니까 이 양반이 스트레스 받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요한 느낌, 그냥 아주 그 행복에 푹 빠져가지고 지내는 모습이 그냥 보이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재밌는 게, 해당 관련 제품이 그 저기 뭐죠? 꽃향기나 초콜릿 같은 그런 걸 갖다가 향기를 주잖아요. 그럼 정보 처리 시간이 아주 길다. 정보 처리가 되네요. 그걸 음미하고 감상에 젖는다라는 거죠. 감상에 젖는. 그래서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 향기를 이렇게 뿌려줘요. 그렇게 되면 다른 대안과 다른 정보들을 계속 찾아보고 트라이를 계속 나봐요. 즉 뭐예요?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야. 체류 시간이 늘어나야 어떤 새로운 아이템도 보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라도 더 구매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후각은 감성을 갖다 톡톡 건드리면서 기억을 회상을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미각이죠. 소비자가 이제 상표를 지각하는 가장 중요해요. 상표를 보내면 브랜드를 지각하는 거예요. 미각, 맛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시식 코너, 예전에 이건 없었던 거예요. 요즘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게 생긴 것이 시시코너라는 거죠. 시시코너,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지각을 하게 하면 인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 상표의 브랜드를 인지시켜 버리는, 브랜드를 완전히 인지시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각이다. 그러니까 그 음악 전문 사이트인 멜론이라든가 도시락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멜론이나 도시락인데 이름 짓는 거를 어떻게 지켜줬어요? 꼭 먹는 것 같은 미각을 이용해 버린 거죠. 멜론 먹는 거잖아요. 스킨푸드 말 그대로 푸드, 음식이란 말이에요. 미각을 자극시키는 거죠. 이렇게 미각을 자극시키면서 또 하나의 미각은 어때요? 맛있다, 맛없다, 그 다음에 맵다, 짜다, 쓰다. 색깔이 있나요? 색깔이 없어요. 미각은 색깔이 없거든. 근데 색깔을 이용을 하죠. 여러분들 맵다 그러면 무슨 색깔이 떠올라요? 빨간색이 떠오르죠. 이렇게 색깔을 일부러 넣어주는 거죠. 시각을 갖다 같이 집어넣어주는 거죠. 미각에다 시각을 같이 집어넣어주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신라면이 맵죠. 그 포장지 뭐로 되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색깔을 같이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촉각이죠.
제품에 대한 평가 및 태도를 확실하게 해주는 가장 수단입니다. 만져보게 되면 구매 결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트라이를 하는 거죠. 대부분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백화점에 갔던 어디를 가시게 보면 입어보시라고 만져보라고 직접적으로 권해드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해보게 되면 내가 이거 살지 안 살지 결정을 확 내려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응? 트라이. 그래서 피팅룸이 없는 데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옷을 의류파는 데는. 그래서 또 시시코노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먹어보시라고. 이건 미각과 더불어 촉각도 같이 야 너무 부드럽던데 이것은 야 맛도 너무 맛있어. 맛도 맛있는 게 아니라 너무 부드럽게 입에서 살살 녹네. 이게 촉각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구매. 그러니까는 즉 그 제품에 대한 태도. 이 태도라는 거는 그 대상에 대해서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태도예요.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 호감이 딱 결정이 난다. 비호감이 결정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 촉각이 그 마지막 탁 잡아대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결정적인 키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트라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입어보세요, 앉아보세요, 드셔보세요. 이렇게 돼보는 거죠. 왜? 촉각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왜? 평가 및 태도를 확실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촉각을 이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잠깐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 First she squeezes the tomatoes, then she squeezes the melons, and now she's squeezing the new Charmin bathroom tissue. 이게 뭐예요? Don't squeeze the Charmin. 한 광고인데 너무 부드럽다라는 걸 나타내는 중입니다. 아주 너무 행복해하네. 그래서 절대 뭐라고 써놨어요? Don't squeeze. 누르지 말라고, 압착하지 말라고. 응? 너무 부드러우니까. 응?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너무나 부드럽고 좋으니까 두 개나 가져간다는 거예요. 일부러. 응? 이 말뜻 자체도 Don't squeeze. 뭐예요? 그 말뜻. 한번 만져보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사실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재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이 광고를 한번 구해갖고 와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촉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이렇게 방금 얘기한 그 5가지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자극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제 노출이라는 걸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받아들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연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게 됐죠. 일단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됐으면 우리가 노출이 됐다는 사실. 노출은 뭐다? 노출은 뭘 것 같아요? 노출이라는 건 오감각 중에서 어떤 것이 이제 활성화된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죠. 이 오감 중에서 활성화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노출이라고 한다라는 사실. 노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극이 소비자에게 고객한테 투입이 됐죠. 투입이 됐는데 여러분의 그 오감 중에서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 시각이 됐고 촉각이 됐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액티브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바로 뭐다? 정보 처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이제 딱 저게 벌써 나한테 들어왔다. 들어온 건 이제 여기서 어텐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나의 주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못 들어오는 것도 되게 많죠. 항상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잖아요. 수없이 많은 광고들을 봅니다. 수없이 많은 시시코너 수없이 많은 것들을 유혹들을 다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노출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 처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노출이 되지 못한 건 어떻게 돼? 여러분 노출되지 못한다는 뜻은 뭐예요? 오감으로 자극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응? 그래서 광고하는 마케터들은 어떻게든지 그 오감에 자극을 갖다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노출이 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죠. 소멸돼 버리거든요. 오감에 들어오지 못하면 일단 사라지는 광고다. 그렇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노출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케터는 노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밤새도록 몇 날 며칠 동안 아이디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출이라는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의도적인 노출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서칭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D본부나 G본부나 어떻게 M본부가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찾는 행위, 이런 서치하는 거죠. 광고도 같은 거, 그런 정보를 찾는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 광고에, 그 자극에, 여기서 이제 광고라는 거는 한 정보물이에요. 정보라든가 이런 자극에 일부러 노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찾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연적인 노출은 여러분들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런 지하철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보고 다니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연적으로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짝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택적인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관심 있는 정보에만 노출시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단골 식당에만 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단골 어디가 있죠. 그럼 거기에서 선택적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 가게에서 그 음식점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그 마트에서 파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여러분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가는 곳만 간다는 거죠. 그렇지. 선택적으로 한 거죠. 모든 식당을 매일 다른 데 다니지 않죠. 선택적으로 가는 데만 간다. 야,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노출이 된다. 이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다 찾아다니는 게 있죠. 내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우연적으로 계속 만나야 되는 것들도 있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TV 보든가 뭐를 하든 간에 바로 넘겨버리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선택을 여러분들이 프리윌 자유의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때 이제 식욕이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식욕이 도대체 뭘까?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식욕이 도대체 뭘까? 식욕이 뭐냐면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생리적 한계치. 말이 좀 그렇죠. 즉 여러분 뭔 얘기냐 간단하게 해서 블랙 커피를 탔어요. 아니 맹물이라고 칩시다. 맹물에다가 설탕을 넣어요.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설탕을 일반적으로 밥 숟가락으로 한 움큼을 푹 넣어주는지 아니면 티스푼으로 넣어주는지 뭐 다 다르겠죠. 단맛이.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단맛을 느낄 때가 있다. 느끼는 찰나가 생리적 그때 식욕이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여기 단맛 설탕이 들어갔네. 만약에 그 1리터 되는 물에다가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습니다. 이게 단맛이 날까요? 잘 모르죠. 거기다가 한 그 밥 숟가락 같은 걸로 한 서너 스푼 넣으니까 단맛을 느낀다. 이건 벌써 다른 거죠. 즉 그런 것을 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 생리적 한계치 요거를 갖다 식욕이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식욕. 그때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 에너지의 그 최소한의 강도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절대 식욕. 감각기관이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거. 단맛이다, 짠맛이다, 쓴맛이다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도를 절대 식욕이 있다. 절대 식욕. 응? 근데 차의 식욕은 뭐냐? 요거는 자극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자극의 변화를. 여러분들 이제 소주 같은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21도짜리 소주와 19도짜리 소주와 16도짜리 소주가 있는데 21도짜리 막 먹다가 20도짜리 소주를 먹으면 알코올 도수가 떨어졌구나 걸 느낄까요? 못 느낄 수가 높아요. 뭐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 있겠지만 못 느낀다. 한 19도 정도 되니까 느낀다. 그럼 이게 차의 식욕이 된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아직 차의 식욕까지는 아직 차이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건 거죠. 자극의 변화를 감지한 거예요. 자극의 변화를 감지한 거를 차의 식욕이라고 하죠. 다음에 이제 잠재 의식적 지각이라는데 이건 식욕 최소한의 생리적인 한계치보다도 낮은 곳이야. 그런 지각을 한다라는 거죠. 요건 무의식 중에 감지하는 건데 요건 다시 한번 부연 설명 좀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될 게 절대 식욕과 차의 식욕이 있다. 요걸 가지고서는 광고 마케터들은 많은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아시죠? 자, 보시는데 식욕은 보통 우리가 그냥 예를 두고 이렇게 봤을 때 이래요. 일반적으로 그 한계치 최소한의 에너지 강도 맑은 날 아주 맑은 날 50km 떨어진 곳에 촛불 볼 수 있다. 이게 최소한의 그 자극의 강도. 청각은 6m 거리에 있는 송모시계의 소리 아무 소리 없는 그 상태에서. 미각은 8리터의 물에 설탕 한 숟갈. 후각은 아파트 향수 한 방울. 방이 3개 있는 아파트의 향수 한 방울. 촉각은 1cm 높이에서 떨어지는 벌의 날개.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거야. 이게 최소한도 필요하다. 여기 있는 거는 다른 그 방해 자극이 없는 상태예요. 밤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다른 방해하는 정보나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갖다가 절대 시계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경쟁사들하고 차이를 많이 두고 있어요. 눈에 띄는 포장인이라든가 제품 진열의 위치라든가 메시지를 변경한다든가 동일한 메시지를 그 간격을 두고서는 반복을 계속 한다든가 이렇게 다 광고하는 사람들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죠. 요게 바로 이 시격이라는 절대 시격을 가지고 차이 생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내줘야 된다. 근데 차이 시경은 아까 얘기했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갖다는 요거인 거죠. 그래서 변화 감지 기능 한계치라는 말도 불리곤 합니다. 일단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차이 시격이 있구나. 그래서 가격의 변화폭이나 품질의 변화폭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격을 변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990원에 판매되는 거 980원에 할인해서 팝니다. 그러면 느낄까요? 그 차이를 잘 못 느끼죠. 뭐 할인 안 했네. 근데 뭐 990원에 판매하던 걸 뭐 한 500원에 판매. 와 할인 많이 했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요런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 폭을 왜 변화를 주고 싶은 사람은 최소한의 그 할인율을 적게 하면서 변화를 줘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나 소비자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돼줘야 그 할인을 했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품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기대치에 됐냐, 소비자가 기대치까지 해줬냐, 그게 이제 차이 시역이 된 거죠. 품질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19도의 소주와 17도의 소주를 구분 못하면 어떠지만 16도의 구분을 한다라면 차이 시경은 3도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소주를 19도보다 좀 약한 소주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17도짜리를 만들면 별로 못 느낀다. 차이 시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6도짜리 소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시격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건 품질의 변화폭이 된 거죠. 가격의 변화폭도 마찬가지로 할인율을 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우리가 변화의 배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배버의 법칙.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배버가 학적 배버가 그걸 찾아낸 거죠. 감기 배버 지수라는 것이. 그래서 시각은 최소한 60분의 1, 무게는 50분의 1. 요 정도의 변화 폭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지각할 수 있는 변화의 폭이 커야만 최소 이만큼 이상은 돼야만 변화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게 뭐냐면 가격의 그 변화 폭 있지 않습니까? 가격의 변화폭 차이 시격 이상으로 항상 인하를 해줘야 되고 차이 시격 이상으로 개선을 해줘야 돼요. 품질은. 그렇죠. 그 다음에 차이 시격 이상으로 변화. 어떤 제품의 포장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들. 특히 디자인도 로고들, 회사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이 로고들 회사 그 브랜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브랜드를 갖다 이렇게 만드는 청정은 느끼세요? 차이 시격의 살이 살짝 못 느끼게 만드는. 얘는 여기서 차이 시격이 확 발생이 됐죠. 얘는 거의 차이 시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게 만든 거죠. 자, 일부러 못 느끼게 만들다가 갑자기 확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 차이, 그걸 적절하게 이용한다라는 거죠. 차이 시격이 있다, 없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이거 보다가 어느 갑자기 이걸 내밀어서 이거 바뀌었네라고 느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피자헛은 처음엔 이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확 바꿔버리죠. 그리고 여기서도 바뀌었다는 걸 살짝 느끼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뀐 거, 이 세 개는 바뀐 거를 못 느껴요. 그렇지만 나 또 바뀌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 코카, 그 펩시콜라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50년대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시피 좀 차이 시격 내에 바꾸는 거예요. 왜? 손님이 못 느끼게 하려고. 조금씩 바꾸다가 확 바꿔버리죠. 50년대 들어서. 이때는 우리 이제 혁신한다, 개혁한다 이런 의미로 확실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건 차이 시격에 따라서 확실히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부연 설명한다. 잠재 의식적 시각이라는 게 있었죠. 식역하 내가 아까 뭐랬어요? 식역하 지각이에요. 요건 그냥 여러분도 하나의 생각 알게 돼. 뭐냐면은 눈으로 못 본 것을 뇌는 보고 있다라는 사실은 눈으로 못 본 것을 뇌는 보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영화를 보는 듯이 영화 중간 메시지에 그 중간에 드링크 콜라 코카콜라 이트 팝콘 드링크 코카콜라 이트 팝콘 드링크 코카콜라 이트 팝콘을 갖다가 5초마다 3000분의 1초 동안 노출시키는 거야. 5초마다 3000분의 1초. 이게 영화 필름에다 그 삽입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영화 쪽에서는 충분히 요즘 편집하니까 다 되잖아요. 그걸 했더니 세상에 콜라와 팝콘의 판매가 17% 58%씩 증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야.
요게 식역화 광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대 식역 이하로 느끼지 못하는 그 한계치 이하로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이런 거 한 거죠. 뭐죠? 백화점에서 음악에다가 소매치기 하지 맙시다. 소매치기 하지 맙시다. 소매치기 하지 맙시다. 했더니 정말 소매치기가 줄어들었어. 이게 들리지 않나요? 안 들리게 돼 있거든. 한계치 이하, 절대 식역 이하로 한 거거든. 이게 식역화 지각이거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식역화에 대해서 광고, 그걸 어떤 광고라고 그러는데 이 식역화 광고는 못하게 해놨습니다. 식역화 광고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든가 호주, 영국 및 등에서 식역화 광고는 금지시켰다. 왜? 의지와는 반대되는 음주를 강요될 수가 있잖아요. 술 먹자 술 먹자로 만들잖아. 마약하자 이래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식역화 광고는 못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극과 마케팅 얘기인데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